뉴스타 매거진 제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 시간은 교계 현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기후위기, 여러 환경 문제들을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실천 가능한 노력들을 얘기해보는 지구 돌봄 프로젝트 코너로 함께하는데요. 자, 오늘도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이인미 지도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오늘은 원자력 발전소 혹은 핵발전소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맞는 건지 아니면 핵 발전소가 맞는 건지 어떤 말이 정확한 거예요? 둘 다 맞아요. 그런데 핵발전소가 더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람은 포유류이며 알이 아니라 아기를 낳는다. 이 말이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좀 더 정확히 말해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 중에 여자와 남자가 있죠. 그 중에서 여자가 아기를 임신해서 출산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가 비슷하게 핵발전의 원리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원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 원자 안에 핵과 전자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핵이 분열할 때 전기가 만들어지는데 그걸 표현하려고 하면 핵발전이라고 말을 하는 게 좀 더 정확하죠. 아하,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이 아니라 핵 발전, 또 그럼 원자폭탄이 아니라 핵폭탄으로 말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그게 좀 더 정확하다는 거지요. 네, 그리고 핵폭탄과 핵발전은 강력한 에너지를 동일한 방식으로 발산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네, 둘 중에 다른 점이 있다면 핵폭탄은 핵분열 에너지가 한꺼번에 꽝 하고 터지는 거고요. 핵발전은 지속적으로 핵분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예요. 네. 핵폭탄은 치명적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지만 핵발전소에서 만약에 사고가 난다. 그것도 매우 치명적입니다. 네.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도 압니다만 이 핵 발전소 사고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끔찍하다고 표현해야 더 맞는데, 네네. 이 사고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1부터 7까지 사고 레벨 숫자를 매기는데요. 네. 7이 제일 나쁜 사고예요. 그런데 5등급이 미국 3마일 사고였고요. 네. 7등급 가장 최악의 사고가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그리고 일본의 후쿠시마였어요. 네. 자, 뭐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 사건들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사고 하나당 1시간을 이야기하는데도 사실은 시간이 모자라요. 그런데 대폭 줄여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3마일 사고는 1979년 3월에 일어났어요. 갑자기 사고가 일어났죠. 사고라는 게 갑자기 오는 거지만 다들 당황했는데 아무도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이거 한번 해볼까 하고 시험 삼아 해봤는데 운이 좋았어요. 그걸로 해결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지만 이미 어마어마한 양의 방사능이 유출된 뒤였습니다. 기계가 특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아무도 그때 얼마나 방사능이 유출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전력회사는 자기들이 모른다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 와중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가 그 발전소에를 한번 딱 가서 훑어보고는 안전합니다 라고 대국민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네. 전력회사, 대통령, 정부기관 사고를 축소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거 왜 축소를 했나요? 이렇게 위험한 사건을? 그러게 말입니다. 사고 처리 비용이 적게 들어가게 하려고 사고를 축소한 거죠. 네. 사실 돈과 안전 중에서 돈을 택하는 경우가 핵발전소 사고에서는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요. 거의 100%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그때 다행히 내부 고발자가 나타났어요. 이 사람은 살인 위협까지 받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보다 돈을 선택한 회사의 비리를 아주 용감하게 목숨 걸고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발전소가 재가동됐어요. 네. 물론 이 사고 이후에 신규 핵발전소 건설 허가 신청서가 올라간 것 중에서 절반 이상이 취소가 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발전소는 재가동됐죠. 그런데다가 사고 이후에 그 인근 주민들에게 암 발생률이 급증했어요. 그런데 사고 때문이다. 그걸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1 더하기 1은 2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수학 공식이라 누구나 다 알지만 인간의 질병, 거기에 영향을 미친 환경 문제는 인과관계 입증이 너무 어려워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몇 년 전에 있었는데 입증하기 어려워서 대상 받으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자,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또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어쨌든 이 핵발전소 사고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것이 이제 체르노빌 아닌가요? 네, 체르노빌 유명하죠. 우크라이나에서 1986년에 사고가 났어요. 네. 여기는 앞선 쓰리마일하고는 달리 폭발이 일어났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전력 공급을 한번 변경해 볼까? 그걸 실험을 하고 있던 차에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네. 사고 당시에 직원들이 정말 많이 죽었는데 첫 번째로 죽은 사람은 시신을 수습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다가 방호복 여유분이 없어서 우비에다가 납을 칠해가지고 그거 입고 들어가서 사고 처리를 했대요. 네. 그런데도 사고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발전소를 아예 통으로 콘크리트 석관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덮었고요. 네. 30년쯤 지난 다음에 2016년에 폐석관을 또 덮었어요. 네. 석관 제작비가 너무 비싸서 우크라이나가 혼자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유럽 여러 나라들이 모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처음에 사고가 났을 때 그 86년이면 소련이었죠. 소련 쉬쉬했었습니다. 네, 스웨덴에서는 정기적으로 방사능 공기 측정을 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네. 방사능 수치가 갑자기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소련한테 따졌죠. 그랬더니 그제서야 저 사고가 났었는데 뭐 이렇게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체르노빌 같은 경우도 뒤늦게 알려지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스리마일 섬에서 일어난 것도 그렇고 체르노빌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고 초기에 제대로 이렇게 알리지 않았단 말이죠. 네.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뭐 여러 사람들이 연구 중이지만 제가 보기엔 두 가지 이유 같아요. 첫 번째는 대책 없는 낙관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네. 별일 아니겠지 하고 계속해서 자기 암시를 주면서 정말로 별일 아니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고 규모를 정확히 측정할 기술이 그때도 없었고 체르노빌 때도 없었고 지금도 사실 없어요. 원전 사고는 핵발전소 사고, 원전 사고 그것은 사고 처리 매뉴얼이 없습니다. 돌발 변수는 너무 많고요. 네. 그래서 사고가 나면 일단 당황부터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사고 여파는 뭐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고는 잘 모르실 텐데 1957년에도 사고가 있었어요. 역시 소련 영토 내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네. 쓰리마일과 체르노빌 중간급인 6등급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심지어 수십 년 지날 때까지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최근에 알려졌는데요. 네. 이거는 냉각 시스템이 고장나서 핵 배처리 시설 탱크가 폭발을 해버렸어요. 100톤짜리 콘크리트 뚜껑이 날아갔는데 이때 소리가 엄청나게 커서 인근 주민들은 핵전쟁이 일어났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피부가 흐물흐물 녹아서 흘러내리는 그런 현상을 겪기도 했고요. 네.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제대로 된 기록조차 없어서 사실은 사고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지금도 몰라요.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이 사고 말고도 이제 후쿠시마 가장 네. 최근의 사고였는데 우리가 잘 그렇죠.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10년 전, 11년 전이네요. 벌써 2011년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 뒤로 바로 쓰나미가 핵 발전소를 덮쳤어요. 체르노빌급 사고예요.
사고가 일어났다 하면 보통 유관이면 치입니다, 이제는. 네. 사고 이후에 일본은 여태 사고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하다 안 되니까 내년부터는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그냥 다 버리겠다. 그렇게 발표를 해버렸어요. 네. 이거는 사고 처리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포기하는 거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이에 대해서 조금 안이하게 대처하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택하고 있는지, 과연 생명을 택하고 있는지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골똘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공감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하죠. 이 원자력 발전소가 생산한 전기는 화력 발전소하고 달리 공해를 유발하지 않고 또 생산 단가 면에서도 굉장히 저렴하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홍보하죠. 근데 이제 사고 처리에 대한 내용을 들으면 전혀 그런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고 처리 비용까지 더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빠져 있어요. 네. 그런데다가 빠져 있는 금액이 또 있는데 폐기물 처리 비용이에요. 폐기물,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여러 가지인데 크게 두 종류로 묶을 수 있어요. 우라늄,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남은 방사능 물질, 그게 하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장갑, 헬멧, 방호복 같은 것들인데요. 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 핵 쓰레기를 완벽히 처리할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발전소 인근에 핵 쓰레기들을 통에다 넣어서 임시로 저장을 하는데요. 네. 거기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관리 비용을 계속 들어가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뭐 이런 걸 방폐장이라고 줄여서 말하는데요. 그거를 경주에다 지으려고 해요. 신라 시대의 유적이 아주 많이 남아있는 곳이죠. 그런데다가 토양의 질이 단단하지 않아요. 지진이 난 적도 있었죠. 몇 년 전에. 네. 지하수도 흘러요. 그래서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거기에다 방패장을 지으면 안 돼요. 자, 지금 경주에 예정돼 있지만 좀 어렵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그렇죠. 어딘가에는 이 방패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어딘가는 지어야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핵쓰레기를 더는 만들지 말자.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네. 지금 있는 핵쓰레기도 어떻게 처리를 못해서 어디에 지을까, 여기에 지을까, 저기에 지을까 난리인데 쓰레기를 더 만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핵발전 말고 다른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없나? 이걸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에는 그쪽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